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우울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것들을 오늘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적 자원의 제한입니다.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대처 자원이 빈약한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원이란 크게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적 자원은 스스로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적 자원이란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쉽게 얘기하면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사람이나 기댈 대상이 있는지, 혹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나 대상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외적 자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외적 자원이 있는지 문장 완성 검사에 있는 하나의 문항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뒷말을 한번 여러분들 완성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이 뒤에다가 뭐라고 말을 집어넣으실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요, 바로 112나 119에 신고를 한다라는 답변이에요. 이게 나쁜 답은 아닌데요, 좋은 답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섰는데 도둑이 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진짜로 핸드폰을 꺼내고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마 핸드폰을 꺼내고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공적 지지체계뿐만이 아니라요, 내 주변 사람, 내 지인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이름이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외적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힘들 때 나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지인들이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은 반응성 우울이에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겪는 우울감인데요. 크게는 상실 사건이 있죠. 가족이나 지인 중에 누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을 경험을 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상실 사건에 의한 반응으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징적인 대상의 상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준 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용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10,000원짜리가 10장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족 중에 누가 급하니까 이 돈 쓰고 다시 채워 넣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셔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럼 다른 돈으로 채워 넣을게 해도 소용이 없죠. 왜요? 그 돈 자체가 아버님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어머님이 쓰셨던 재봉틀이 집에 있는데 재봉틀이 고장이 났어요. 옛날 재봉틀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리 한 켠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 물건을 쌓아두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걸 버린다는 말만 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재봉틀이 누구의 상징일까요? 바로 어머님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재봉틀을 버리게 되면 어머님을 잃어버리고 어머님과 이별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바로 상징적인 대상의 상실이 여러분들에게 우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는요, 기분 전환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부터 기분 전환이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외적 자원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상실 경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고의 전환에는 인지의 왜곡이나 역기능적 사고를 바꾸는 그러한 인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된 무력감인데요.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개에 대한 사페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 개를 한 마리 두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폴짝 뛰어넘어서 도망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개한테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니까 개가 폴짝 뛰어넘어서 전기 충격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도망을 갈 수 있는 공간을 막아서 차폐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한테 전기 충격을 주니까 개가 어떻게 해요? 그 전기 충격을 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에 어떤 노력을 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주는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무력감을 학습할 수가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어떠한 대처 방법을 써도 내가 여기에서 이 방법을 극복해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등병 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 며칠 남았니? 제대가. 그럴 때 이제 대답을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는데,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올 것 같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하는 날이 안 올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냥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속된 상황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였죠. 문제는 이거예요. 무력감이 지속되면 우울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무력감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게 우울감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무력감을 경험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한 곳이지? 그걸 민감하게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소진이에요. 번아웃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먼저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요, 우울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안, 분노, 공격성, 무감각, 우울, 인지 손상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중에 하나가 우울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신체의 변화는요, 심박의 상승, 동공 확장, 혈압 상승, 호흡수 증가, 근육 수축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요, 일단 신체 반응을 인식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근육이 수축되고 있구나. 호흡수가 늘어가는구나. 심박수가 늘어가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군.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훈련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소진이란 주로 업무 스트레스와 좀 관련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징후로 정서적 탈진,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비인관화. 서비스직이라면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런 개인의 성취감까지도 결여가 된다면, 내가 어떤 열심히 뭔가 일을 했는데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진이 되기 시작을 하죠. 소진의 포인트가 세 가지의 상실이 있습니다. 의욕의 상실, 에너지의 상실, 자신감의 상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소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고요. 중요한 건요, 지금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소진이 되는 상태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진하게 되는 양상이 또 지속되면 무력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무력감은 어디로 또 연결이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울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스트레스와 소진이 되기 전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포인트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내사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내사란 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내면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러다 보면 주로 자기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또 반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추가 뭐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고, 이게 이랬고, 그때 이랬고, 그때 이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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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추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의 끝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기 놀러 가서 되게 좋았어. 맞아, 그랬지. 쭉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으로 끝나요? 근데 나 그때, 이런 실수 한번 했었지. 그것만 안 했어도 그때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사를 하거나 반추하는 데 쓸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에너지를 쓰세요라고, 이런 내사를 하거나 반추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인지삼재예요. 백이라는 사람이 우울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우울한 사람들이 주로 생각을 하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불확실한 믿음,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불확실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불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생각들을 주로 가지고 있고, 그러기에 이러한 왜곡, 부정적인 사고, 역기능적 사고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인지 재구성이라는 작업. 이게 이제 주로 인지 치료를 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울감이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